10억을 벌었는데 내 통장에 1억 7천만 원만 들어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보낸 세금 청구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남 건물주들이 배불러서 곡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사실상 국가에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강남이나 마포, 용산 부동산에 가보십시오. 고민중개사 사장님들이 전화 코드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팔면 도대체 얼마나 뜯기냐는 집주인들의 비명소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래 절벽이 아니라 세금 지옥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혼란의 방아쇠는 대통령이 남긴 짧은 SNS 글 하나였습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유예는 절대 네버 없다. 이 한 문장이 불러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투기꾼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 집 한 채 혹은 노후 대비로 사둔 집이 전부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자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심을 심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 다 죽었다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세금의 구조가 2026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킬 골든타임,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단 1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불안감이 아닌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은 바로 5월 9일이라는 날짜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세금을 깎아줬는데 이제 안 깎아준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속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폐업 정리, 오늘이 마지막, 전품목 50% 할인이라고 써붙인 가게를 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이, 저러다 또 연장하겠지. 저 가게는 1년 내내 폐업한다고 해놓고 안 망하더라. 부동산 시장, 사람들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에이, 곧 선거철인데 설마 진짜 혜택을 없애겠어? 표 떨어지는데 당연히 연장해주겠지.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공식 브리핑도 아니고 본인의 트위터에 직접 딱 한 줄을 남겨버렸습니다. 전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네버.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동안은 양치기 소년처럼 또 연장해줄 거라 믿었는데 이번엔 진짜로 끝낸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히 세금 좀 더 내매 수준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기절초풍할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저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죠. 중과 유예가 끝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분들은 기본 최고 세율 45%에 벌금 성격인 중과 세율 30%가 더해집니다. 그럼 국세만 75%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복세 10%인 지방소득세 7.5%가 반드시 추가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최고 82.5%라는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돈으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운 좋게 투자를 잘해서 혹은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어서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10억 벌었으니 부자 됐네? 천만에요. 아무런 공제 혜택을 못 받고 이 최고 세율을 그대로 맞게 되면 나라가 10억 중에서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1억 7천만 원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강남 아파트 전세는커녕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전세금도 안 되는 돈만 남습니다. 이건 세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가 개인의 자산을 몰수해가는 것에 가까운 충격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강남 부자들이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팔자니 세금이 8억이고 안 팔자니 매년 나오는 보유세가 무섭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1주택자분들, 에이, 저건 집 많은 투기꾼들 이야기잖아.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타깃이 다주택자에서 비싼 집을 가진 1주택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보유세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유료 주차장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주차장은 룰이 단순했습니다. 차종 상관없이 한 대당 주차비 1,000원. 어떤 차종이든 차가 한 대면 똑같이 1,000원만 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나는 집 한 채니까 기본 세금만 내면 돼 라고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주차장 주인인 정부가 룰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손님, 차가 한 대인 건 알겠는데 차 시세가 너무 비싸졌네요. 부자시니까 주차비 10만 원 내세요. 차주는 황당합니다. 아니, 제가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10년째 이 차만 타는데요. 그냥 중고차 시세가 오른 건데 왜 주차비를 더 받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단호합니다. 싫으면 차 빼세요. 여기서 차 시세는 바로 집값, 즉 공시가격입니다. 정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집이 몇 채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사냐를 따져서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자로 낙인 찍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은 다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집값은 올랐지만 내 소득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은퇴하고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20년 전에 5억 주고 산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 40억이 되었습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 어르신은 수십억 자산가입니다. 그래서 세금 고지서를 보냅니다. 어르신, 부자시니까 1년에 보유세로 2천만 원 내세요. 연금 1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세금을 못 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금 낼 능력 없으면 그 집 팔고 싼 데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 세금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현실. 이것이 2026년 1주택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자 유동성 위기의 실체입니다. 집만 부자고 지갑은 텅 빈 흑자 부도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지금 2월이잖아요. 당장 6월 3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뽑는 큰 선거인데 표 떨어지게 세금 폭탄을 터뜨린다고요?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그러겠어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보통 선거철 공식은 감세와 규제 완화니까요. 표를 얻으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국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상식이 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정치공학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흔히 정권의 무덤 혹은 중간평가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여당이 참패하면 대통령은 힘을 잃고 레임덕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런 강경책을 꺼냈을까요? 답은 표의 가성비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세금 폭탄에 맞는 다주택자와 강남 고가주택 소유자는 전체 유권자의 몇 %나 될까요? 소수입니다. 반면 집값 폭등에 분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무주택자와 평범한 서민은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정부의 계산은 이겁니다. 어차피 집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 찍어준다. 차라리 그들을 확실하게 때려서 집값을 잡는 시그널을 보여주자. 그래야 돌아선 무주택 서민들의 표심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즉, 소수의 부자를 희생양 삼아 다수의 지지율을 결집하겠다. 이것이 이번 세금 폭탄 뒤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절대 연장 없다는 발언은 빈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부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선거철이니까 봐주겠지? 나는 아니란 희망회로는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이미 눈치 싸움을 끝냈습니다. 돈의 흐름, 즉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지금 강남 3구와 마영선 같은 핵심지에서는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지금 1억, 2억 싸게 파는 게 나중에 세금 8억 두들겨 맞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미련 없이 물건을 시장에 던지고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이번엔 진심이라는 걸 읽은 겁니다. 반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설마 우리 집까지 떨어지겠어? 정권 바뀌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꽉 쥐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는 정보의 비대칭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부자들이 팔고 나갈 때 서민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락장이 본격화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가 늦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2026년 시장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끝없이 추락하는 잔인한 시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을 맞춰 딱 3가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여러분. 달력의 3월 15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5월 9일까지니까 천천히 팔지 뭐. 절대 안 됩니다. 세금 혜택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알아보고 자금을 마련하고 등기를 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2달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5월 9일 안에 잔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5천만 원 깎아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중에 세금 5억을 아끼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둘째, 고가 유주택자 여러분. 몸테크를 결심하십시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계신가요? 가능하다면 무조건 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십시오. 정부는 이제 실거주를 안 하면 1주택자라도 투기꾼 취급을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이려면 몸이 고생스럽더라도 들어가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물론 어렵겠지만 세금 수억 원과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무주택자 혹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 3월과 4월이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던지는 절세용 급매물이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이건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가격표만 바꿔서 나오는 알짜배기들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가격에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틈새 시장이 열릴 겁니다. 시장을 예의주시하십시오. 구독자 여러분,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하늘을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늘을 욕하는 대신 튼튼한 우산을 준비합니다. 세금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그 세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 변수입니다. 정부를 탓하고 정책을 비난하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세법책을 한 번 더 보고 세무사를 한 번 더 만나고 매물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사람이 결국 이 자산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영상이 2026년 몰아칠 세금 비바람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켜주는 작은 우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집 물려주는 합법적 증여 전략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성적이고 친절한 부자 메이트, 부자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